안녕하세요. 저는 별무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12학년 지혜성입니다. 저는 오늘 저를 성장시켰던 여러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모두 다 다를 텐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감정 중 저에게 가장 큰 성장이 되었던 세 가지 감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은 고통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그런 순간이 오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저에게 고통스러웠던 순간이라면 작년 새학기 첫날이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하는 희망찬 첫날, 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축구 수업에서 무릎을 크게 다치게 된 것인데요. 다리가 부러진 것은 아닐까, 인대가 다친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설마 그렇게 큰 일은 저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십자인대 파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입원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은 저에게 크나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입원하며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우두커니 밤을 보내던 날, 저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고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사람들을 보며 서로 다른 고통을 안고 각자의 방법으로 고통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지난 저의 나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입원 말고도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로 인한 긴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을 못하게 되다 무의미한 생활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게임을 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들이 오히려 저에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삶의 이러한 행동들이 저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상황에 벗어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반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 그것이 바로 미디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끈 후 저는 지금 당장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 저는 일기 쓰기와 독서를 선택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저의 나쁜 습관은 고치고 좋은 습관은 간직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책 읽기는 처음에는 습관하기 힘들었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책의 지식을 습득하며 책에 대한 흥미를 많이 붙일 수 있었습니다. 마주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각자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을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건 역시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고통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이기며 견뎌내며 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고통의 근본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을 찾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고통을 겪으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감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조용히 저의 우는 것을 들어주었고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친구의 따뜻함에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친구가 평소에는 털털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친구였지만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크나큰 행복이었고 그동안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사랑을 양육이라는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이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4명과 선생님 한 분이 매주 모여 각자의 삶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런 나눔을 통해 공감해주는 친구들, 선생님의 애정 어린 조언을 삶에 적용시키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랑을 부모님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헌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애정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늘 저를 위해 헌신해주고 힘써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감성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친구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은 그리 만족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따분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반복된 일상에 지친 저는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며 저 스스로에게 감사했던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일어난 감사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저에게 또 어떤 감사한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저의 삶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을 정리하며 감사했던 일을 찾고 그 감사했던 일을 다시 상기하며 내가 너무 익숙함에 속아 이 소중했던 일들을 많이 놓쳤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던 고통과 사랑의 사건 역시 제가 다 스스로에게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마주하며 곱씹는 시간을 통해 성장한 저의 경험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